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네,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키워드 통해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나왔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죠, 사실. 조직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는데 기억하시나요? 하죠. 네, 그렇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사례를 통해서 조직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인턴십 직원과 어떤 상사의 어떤 불화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해준 게 좀 기억이 나요. 약간 좀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죠. 네. 오늘은 아주 따끈한 소식인데요. 제가 어제 한 기업에 이제 면접관에 갔다 네. 왔습니다. 예. 네.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사례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채용 절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서류가 진행이 되었고요. 2차에서는 이제 필기 전형으로 인적성 검사를 하고 네. 1차 면접 전형으로 발표 면접, 그룹 토론 면접, 영어 면접을 거쳐서 이제 2배수를 뽑아서 2차 면접 전형으로 어제 경영진 면접과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실무진 면접이라고 하면 직무 면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경영진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이제 실무진 면접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경영진 면접에서 인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전 점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제 탈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제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참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였냐면 면접 중에 이제 들어온 한 조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인적성 검사에서 1등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생기기도 너무 똘똘하게 잘생긴 거죠. 그런데 면접을 보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느꼈던 인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자와 기계 쪽에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지식의 부분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준비 이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 거죠.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세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라던가 공감 능력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혼자 하는 것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팀워크의 부분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저는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그 회사의 경우에 경영진 면접에서 가장 크게 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워크와 그다음 열정, 세 번째는 윤리의식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윤리의식 확인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나를 예뻐하고 나를 신임하고 또 내가 신뢰하는 상사가 나에게 좀 부당한 일이라던가 그 부적합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이었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MC분들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진짜 어렵네요. 어려운 공기업인데. 질문 던지셨네요. 그러게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죠. 윤리의식이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죠. 또 나를 또 예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일단 하고 좀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한번 서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친한 사이면. 네. 그럼 저는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또 그것도 이런 좋은 생각도 방법이에요. 드네요. 네. 어떤 게 정답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면접관들이 보는 게 이 친구가 상사의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이제 혼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기업의 특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구나.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계라던가 상황 속에서도 그 청렴이라는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죠. 네. 그런데 어제 그 윤리의식이라는 질문을 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모든 조에 줬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만약에 상사가 나에게 이 같은 불합리한 부당한 일을 시키게 된다면 본인은 상사의 말을 듣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부적합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도 상사가 시킨다면 하겠다라는 답변이라는 것은 임원진의 이제 머리를 이제 흔들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적성 검사라던가 직무 면접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고 있던 그 친구는 네.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나요? 되게 강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높은 점수였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윤리의식이 중요한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시니컬한 표정으로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만약에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난 노조에 고발하겠다라고 우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구나. 그 친구가 어제 24살의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예.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뭔가 융통성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러게요. 좀 노조에 고발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힘을 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면접관들에게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노조 이야기까지 하고 참 예민한데. 예.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고집스러운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한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확인해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던 게 그렇다면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곰곰이 생각하더니 노력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네.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이 친구가 노력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근데 조직이라는 곳은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늘 이제 인정해주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다시. 그래, 이번에 홍선혜 씨가 대답해 보세요. 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회사의 큰 틀에서는 회사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 일하는 사람들과 좀 내 의견을 많이 교류를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렇죠. 조직에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좀 가주는 게 면접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다시 한번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나요? 면접관을 보고 기대됩니다. 똑바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회사 측에 자기 입장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친구에게 보여지는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갈 데가 많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것과 거의 같은 그렇죠. 맥락이거든요. 예. 네. 이 면접자의 구직자의 마음이 뭔지 조금 이해는 돼요. 그만큼 네. 자신도 있고 뭔가 꿀릴 게 없다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만약에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구직자를 만난다면 뽑고 싶은 느낌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지식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이 월등하더라도 조직 문화라던가 조직 관계와 맞지 않는 사람은 걸러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간 식사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임원분이 식사 도중에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요즘 최종 면접은 할 만한 사람을 골라내는 면접이기보다는 네.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골라내는 면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후 시간도 다시 한번 절대 뽑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좀 잘 선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직원의 횡령, 뭐 몇백억대 횡령 네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한 명의 잘못으로 그 회사의 이미지라던가 그 회사의 분위기는 정말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 뽑지 말아야 되는 인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사람 뽑는 것보다는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걸러내는 걸음종이로 이렇게 그게 중요하죠.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 네. 예. 기업이 이제 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 없어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좀 이야기할 사례는요. 제가 예전에 한 회사에서 교육을 맡았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이제 방문을 할 때마다 분주하게 일하시는 본부장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의 대표님은 그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여쭤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왜 저렇게 미워할까?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맨날 꼬지람을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직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좋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부서에서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다면 무엇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통 조직에서 직무 면접, 인성 면접을 볼 때 그 지원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꼭 확인하는 것들이
그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가장 유심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네. 내가 하드워커인가 아니면 내가 이펙티브 워커인가를 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드워커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스타일, 업무의 양을 중요시하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 근무도 불사하고 야. 또 나의 실적이 우선이고 또 닥친 대로 그렇죠. 처리하는 게 이제 하드워커이고요. 열심히. 이펙티브 워커 같은 경우는 네. 업무의 질을 중시하고 타 직원들과 협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가급적 평일에 일을 하고 휴일에 쉬고 조직의 목표 달성이 우선이고 언제나 성과 지향적이라는 게 이펙티브 워커입니다. 사실 이제 직장인들을 두고 따져보면 네. 본인이 이펙티브 워커인지 알았는데 하드워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하드워커인 것 같은데 이펙티브 워커를 좀 지향하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하드워커고요. 노 이펙티브 워커예요. 아 정말요? 좀 섞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조금 하드워크가 좀 더 많았던 많죠. 추세이고요. 요즘 조직이라던가 요즘 이제 면접에서 보면 이펙티브 워커를 조금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책상에만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적이 좋다라던가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앉아만 있었거든요. 앉아있고. 앉아있고 딴짓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에서는 가장 이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의 이펙티브 이제 워크, 업무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네. 또 소기의 성과가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 관련된 면접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관련된 본인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례들과 또 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드워커와 이펙티브 워커까지 우리가 구별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사례는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 말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면접관 가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지원자들이 여전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면접에서는 이제 보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문화라던가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보는 인재상이 달라요.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열정이라던가 팀워크, 윤리의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미흡이 되게 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무진, 아무리 직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요즘 조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인성 중에서도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면접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 면접관들이 이제 그 경영진들 중에서 좀 가장 그 실무선에 있으신 분들이 말을 자르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겠냐고 좀 이렇게 다그쳤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지원자들이 답변을 더 못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했던 것만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변들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 무엇인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 네. 면접 보러 가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말하지 마시고 좀 맞아요. 이렇게 면접관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 컨설팅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